자,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번 그 조수진 변호사와의 경선이 또 한 번 치러지잖아요.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후 한 6시경 그쯤에 나올 텐데, 자,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서울 저 강북을. 그런 박용진 의원이 어제 호남 지역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 강북구 의뢰에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마련된 룰 안에서 박용진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찍어내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다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추측 기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북구 의뢰 후보로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광주도 갔는데 광주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은 왜 저러한 말을 했을까?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랑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룰이 이렇잖아요. 오른쪽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구 을에 거주하는 민주당 당원 3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원 100%로 이 경선을 하게 되니까 박용진 의원은 저 전국 권리당원 70%, 저 득표를 하려면 이 민주당의 지금 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 지역, 거기에 가서 어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기가 막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정봉주 빈자리, 양자 경선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전략 경선을 치르게 된 거는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룰이 조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강북 의뢰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전국의 권리당원들의 모바일 투표가 70%나 차지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전략지로 선정돼서 전국의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가 들어갔었거든요. 70%로.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좀 비슷한 의문을 가졌었던 것이 서대문 갑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 을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전국의 권리당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적절하게 또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의혹은 아마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박용진 의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경선 참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국구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마 조수진 후보 역시도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략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좀 서로를 헐뜯거나 서로를 비방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가 강북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본인이 왜 적임자인지에 조금 더 이야기를 비중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강북구 을은요, 저 게임 해보나 마나예요. 하나마나한 경선입니다. 왜? 박용진 후보가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이 이번 이 경선에서요, 예를 들어서요 64.1%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진다. 무슨 얘기냐면 64.2% 이상을 얻어야 이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높다? 낮다. 이런 겁니다. 자, 정봉주 이번에 그 강북을에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어제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좀 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다 삼키고요.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눈물을 흘렸고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는 정봉주 이퀄 조수진입니다. 정봉주가 곧 조수진이에요. 조수진을 밀어주세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용진 후보랑 경선을 치르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 참고로 조수진 변호사는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 플러스 민변의 사무총장 출신 플러스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에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국회의원 배지 있잖아요. 배지를 그냥 주웠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겸손이 힘들다 해서 만났습니다. 아, 예.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우리 당의 공천 사천 논란, 비명 친명의 대립인 것처럼 되는 그 보수 언론의 그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위기감이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를 박용진 의원이 너무 심하게 했죠.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수진 변호사를 이야기하면서 조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박시영 씨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는 박용진 후보를 겨냥해서 박용진 후보가 뭐 바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보가 될 거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헌신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배지를 그냥 주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울 사람은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64%를 얻는다. 64% 얻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30% 감산이 되면 19.2가 빠져요. 그럼 얼마가 남느냐? 네. 44.8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박용진이 64를 얻으면 네. 조수진 변호사 몇 프로 얻겠습니까? 100에서 64 빼면 36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5% 가산을 하면 9가 돼요. 그러면 45대 44.8로 조수진 그 변호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64%를 받아도 이길 수가 없고 네. 64.1%를 받아도 이길 수가 없고 안 돼요. 64.2%를 맞아요. 받아야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희 정봉주 의원한테는 한 59% 정도 받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 못 받아가지고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나마나한 게임을 갖다가 하는 거고 웬만한 사람을 다 붙여놔도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수진 변호사가 배지를 공짜로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천권은 공짜로 주순 거 그거는 맞다. 아이, 그래서 야. 공천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북을 그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북을의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 글쎄요, 뭐 이 논란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